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청와대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여당과 청와대의 충돌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미현 PR하우스 마케팅 리서치 소장과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그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좀 빛이 바른 느낌도 드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지금 양상은 이제 당청 간의 충돌 양상이 보인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좀 뿌리부터 쭉 한번 훑어서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당장에 있는 부분의 당청 간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되게 공무원연금을 합의하면서 쭉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처음에 5월 6일 날 공무원연금을 합의해서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사실상 그때 5월 1일인가요? 4월 30일인가 합의해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다 합의해서 서명하고 악수도 했는 사항을 대통령이 이제 거부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전면으로 다시 재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협상을 해서 5월 10일 날 또 합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세월호 관련된 시행령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합의되면서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는 이게 삼권분립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면 이게 법적인 문제는 법학자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삼권분립을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좀 위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무특보나 대통령이 정무특보 3명 국회의원들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부총리들도 지금 국회의원들 이미 행정부의 입법에 대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논쟁이 그러니까 삼권분립에 위배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의 형국들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먼저 좀 만드는 여지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그 문제는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정상으로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내용을 두고 반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김미연 소장님. 네, 저도 뭐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약간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언제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뭐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정치권이 행정부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뭐 이번 정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이 뭐 정치인들이 이번에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 먼저 삼권 분립을 위배했다 이야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연계된 그 법안을 국회법을 지금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권이 지금 분리된다,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권 분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그러면 상권 분립이 왜 생겼느냐부터 이제 좀 알아야 된다고 좀 보여지는데 아시다시피 상권 분립은 이제 몽테스키웨라는 그 프랑스 사상가가 법의 정신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 법의 정신은 이 뭐 정치학자라든가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필독성이긴 한데 이 법의 정신에 의한 그 상권 분립의 정신에서 미국의 정부가 탄생을 한 겁니다. 미국 헌법이 탄생을 했는데요. 이 책에서 몽테스키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쉽게 남용하는 것을 경험상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으로써 권력으로서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권이 분립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권이 분립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서로가 자율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가 독립성도 있어야 됐지만 서로가 자율권을 갖고 있어야 되만이 서로 견제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국회법이 시행령보다 상위법이니까 시행령이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고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치적인 상권 분립의 원칙에서 본다면 상당히 위배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행정부도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도 국회의 고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아무리 법을 제정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실행하는 건 행정부이기 때문에 행정부도 고유 권한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가 수정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는 과도한 월권 행위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 삼권 분립 논란으로 과거 정권 때도 이렇게 당청 간이 충돌한 사례가 있었나요?
직접적으로 이런 케이스로 충돌한 사실은 없죠. 근데 예. 이제 이 삼권 분립의 논란들이 왜 아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아까 우리 김현 소장님 말씀에 좀 붙여서 좀 하면 삼권 분립의 이야기를 왜 제가 이야기했냐면 예. 정부 특보 임명하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청와대 의견이 바로 반영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아까 몽테스키웨도 말씀하셨지만 예. 사실은 자율성이 있어야지 독립과 권한이 주어지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청와대가 여당을 자율성에 부여를 하는 지점이 좀 아쉬운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점이라는 건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중요한 당직을 하고 계신 분들이었거나 또는 과거에 그런 사무총장을 지냈거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의 특보를 하게 되면 예. 사실상 대통령이 입법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지금과 같은 경우에 딱 드러나오는 딱 맞는 삼권 분립이 위배되는 경우는 없었지만 예. 바로 직전에도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들은 한 청와대가 어떻게 국회의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정부 특보로 셋이나 임명할 수 있느냐 이런 네.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도 한 적이 있었고 그게 논쟁이 있은 적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논의를 좀 발전시켜 나가 보면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 대통령 거부권인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정치적 부담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또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만일에 왜냐하면 행정권의 고유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그 장치가 바로 국회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제도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1년여 거죠. 정도 걸린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게 예.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는 모든 시행령을 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은 좀 특수한 경우니까 이 경우에만 적용하겠다는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데 예. 이거는 원칙의 문제라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영 논리로 지금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이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후폭풍을 두려워해서 행사할까 안 할까 지금 망설일 수는 있다고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지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거부권을 근데 행사하게 되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국회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재의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이 국회의 권한이 오면 법을 이제 공표해야 되는데 예. 공표하기 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과반수의 참석에서 네. 그 중에 예.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이제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총 211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하셨단 예, 말입니다. 이미 찬성을 했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원칙적으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굉장히 이 문제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당청뿐만 아니라 국회 대 청와대가 정면으로 대결하는 양상으로 갈 것이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법안에 대한 이제 아까 우리 김현 소장이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굉장히 국정 운영은 힘들게 될 거다. 이렇게 사실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청와대가 아까 저희도 홍보수석의 그 브리핑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정치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도 내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 입을 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이게 제가 그래서 아까 모두에 이게 예. 지난한 과정 속에서 보면 사실 이게 대통령 외람되지만 청와대가 사실 이 부담을 좀 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 계속 이제 거부하고 다시 의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중간에서 야당과 청와대의 입장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게 자꾸만 엇박자가 나는 거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청와대 의견을 충분히 조정해서 이 문제들도 처음부터 피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예. 이 협상 과정이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거부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랬던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대통령이 물론 충분히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만 예. 그렇게 표현하니까 여당의 입장에선 야당을 설득하는 논리들이 줄어들고 줄어들다 보니까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조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란 이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고유 기능이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데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그럼 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는 이제까지 한 73차례 정도 해줬고요. 대통령은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네. 뭐 저는 뭐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보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려보냈을 때 제 의결이 될 수 있겠느냐. 이미 가족의원의 과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한 이 법안이 네. 다시 돌려보냈을 때 과연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면은 만약 다시 원안대로 처리가 된다면 대통령한테 상당히 또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예. 정치적 네.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보여지는데 지금 중요한 건 여론입니다. 여론이 지금 어느 쪽을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대통령도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예. 저는 결정을 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나라 자체가 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국정 주도권을 잡느냐 안 잡느냐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성숙한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원칙이 바로 상권 분립인데 예. 이렇게 국회 역할이 너무나 커지고 국회가 지금 잘못할 생각을 한다면 이 행정부를 좀 길들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에서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상권 분립의 원칙이 뭔지를 확실하게 좀 대통령께서 세우고 가는 게 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뭐 입법부 독재다 이런 표현까지 강력하게 써가면서 비판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말씀처럼 대통령이 15일간의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여론의 향배를 좀 살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전망은 되는데 그 택시법이었던가요? 이명박 대통령 그렇죠. 말기 때 택시법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황이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좀 다른가요? 좀 다르죠. 두 가지 정도가 다른데 첫 예. 번째는 택시법은 그때도 거의 만장일출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 네. 당시에. 근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걸 다 보냈는데 또 이제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우는 2013년이죠 아마. 예, 2013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국회에서 온 것들을 정면으로 대반박해서 돌려보냈는데 이제 네. 그때 당시에 청와대의 판단은 이런 거였을 겁니다. 아마 국회의원들이 이제 민원이나 지역에서 택시들이 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왔겠구나. 그래서 네. 내가 돌려보내면 다시 이제 이것들을 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대중교통으로 만드냐 안 드냐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상황이 왜 다르냐고 제가 아까부터 뭐 예. 계속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대통령과 청와대 발로 행정부 발로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여당이 좀 해서 김무성 대표의 발의로 시작된 이 법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그쪽에 자율성은 부과가 됐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또 한번 이렇게 돌려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면서 협상을 하는 여당의 입장도 안쓰러워진 거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선진화법이라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야당의 유일한 무기일 텐데요, 그게.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통과시키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거를 또 다시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통령이 그냥 이건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했으면 문제가 좀 덜 됐을 여지가 예. 계속 지난하게 정치적으로 소모적으로 이렇게 풀려나가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돌려보낸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때 택시법처럼 다시 부결되거나 이렇게 되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돌려보내면서 별도의 택시 지원법을 추진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별도로 다른 법을 그렇죠. 만들어서요. 그 별도 택시 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그렇죠.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하고는 좀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청와대가 처음부터 프로세스를 좀 잘못 잡은 면도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다가 저는 이게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이 국회 이 공무원 연금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법에 좀 완벽하게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좀 보여지고요. 두 네. 번째는 또 뭐냐면 그러면 야당은 잘못이 없느냐. 너무 속개 선지안법을 너무 악용하는 거 아니냐. 정말 필요 없는 법까지 다 연계를 시켜가지고 예. 발목 잡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비난에서도 저는 야당도 자유롭지가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여당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 야당을 비난할 게 아니라 네. 청와대는 어떻게 보면 여당을 비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당하고 이야기가 그러면 안 됐느냐. 네. 그러니까 여당이 이 국회 개정법을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청와대에서 그러면 그건 죽어도 못 받아들이니까 예를 들자면 국회 공무원 연금법이 통과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네. 그 법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미리 지금 의사소통을 좀 했는지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역시 당청 간에 좀 소통이 예. 원활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당청 간의 어떤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청 간의 소통이 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그 여당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당 내부에서조차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리더십 논란, 물론 이거 이제 일각에서가 아니라 이제 친박 쪽에서 나오는 의견이겠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 표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기권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친박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흔들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미 사실은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 이게 뭐 썩 마음에 들어서 통과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가 그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의 협상력이 사라진 거예요. 본인의 힘이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합의를 한번 했는데 청와대가 다시 대통령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건 반대다라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예. 다시 협상하고 다시 협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월 10일 날 4개의 합의안도 보면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도 보면 예. 세월호법 관련돼서 입장을 내기로 거기다가 이제 명시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미 5월 11일 날 그걸 했고 그걸 28일 날 그러니까 두 번에 거쳐서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자라고 합의를 이미 봤어요. 예. 그러니까 28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두고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공무원 연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예. 본인의 이 오로지 이 중간에서 아무것도 조정하지 못하는 이 결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무리한 지점은 있었을 거예요. 유승민 원내대표.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도 만족을 못 시키고 여기도 만족을 못 시키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지금 비박들, 그러니까 친박들 입장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유승민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만일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법이 통과가 됐을까 하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모든 연계 법안을 받아들였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신보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보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는 이제 진보 그리고 안보는 보수 쪽으로 가자는 건데 그 예. 속에서 보면 야당도 좀 인정을 하고 야당하고 어떤 협상을 통해서 협상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오히려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이 행정부에 좀 도움을 줘서 정책을 좀 제대로 좀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건 알고 보니 아군이 아니고 아군인 것 같은데 약간 적군에 가까운 거 아니냐. 지금 예. 이런 오해를 지금 사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쪽 다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좀 걷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치력은 상당히 좀 좁혀지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다면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종걸 원내대표의 협상 스타일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이전 원내대표였던 우윤근 원내대표가 예. 사실은 합리적이고 온건한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반면에 그 이종걸 원내대표는 좀 투쟁성과 선명성이 강하신 분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과도하게 좀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합의를 하면서 왜 세월호 시행령을 하느냐 예. 이런 여론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연계시키느냐 이런 건데 이종걸 원내대표 측의 이야기로 보면 그쪽 관계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는 연계한 게 아니다. 연계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합의문에 있는 것에 대해 입장을 내라고 그랬던 것이다. 근데 그 입장은 내기로 했으니까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을 했다 뭐 이런 반응인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걸 근데 사실상은 연계가 된 거라고 봐야죠. 그렇지만 그 합의문에 있는 내용을 입장을 내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는 추궁해야 되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뭐 그런 뭐랄까 불독 스타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마음이 맞으면 또 잘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두 원내대표가 국가를 위해서 좀 잘 풀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원내대표의 그 요즘 말로 표현하면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그렇죠. 그 케미가 잘 맞나 안 맞나 이런 분석은 사실은 예전부터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는 아무튼 저희가 이종걸 원내대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끼워 넣기 한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비노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비노라 그러면 좀 덜 강경하고 친노만 강경한 줄 알았더니 비노도 상당히 강경한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건 강경한 면에서는 친노 네. 비노가 따로 없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물론 야당은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너무 지금 끼워 넣는 거 아니냐. 연계 법안을 너무 많이 끼워 넣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니 이분 왜 공무원 연금법에 대해서 기권표를 던졌나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혹시 이분이 이렇게 연계 법안을 이렇게 많이 갖다 붙인 게 공무원 연금 법안을 이거를 무산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 선진화법이라도 그때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 높긴 하지만 국민 여론은 그래도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좀 낫다는 의견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걸 원내대표도 조금 더 유연성을 좀 발휘해서 좀 새누리당과 좀 협상 파트너로서의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잘못하다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잘못하면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상당히 지금 본인한테 너무나 좋은 파트너를 지금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도 좀 적당히 좀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연 PR하우스 마케팅 리서치 소장,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